성수기라 할 수 있는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게임들의 굵직굵직한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히 신규 캐릭터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들! 최근 기무제 리그를 상황리에 끝마친 블레이드 앤 소울은 린 검사 이후 2년 만에 신규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른 남성 캐릭터 못지않은 훈훈한 외모의 신규 캐릭터 주술사! 여기 주술사와 똑같은 한 남자가 현실에 나타났다? 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를 사랑하는 가수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기무제 결승전에서 주술사 테마곡 쇼타임 무대를 선보이며 불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정준영. 게임 플러스 최초 공개! 올겨울을 뜨겁게 달굴 블레이드 앤 소울 신규 캐릭터 주술사의 모든 것! 현실판 주술사 정준영이 직접 공개합니다. 주술사가 무슨 스킬이 있는지 모르시죠, 아직? 전 알아요. 너무 궁금하시지 않나요? 유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주술사. 과연 어떤 캐릭터일까요? 다른 직업들과 다르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시전 행동을 시작으로 한 번에 많은 공격들을 쏟아부을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서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다른 직업들과는 좀 다른 플레이 감각을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미모에서 풍겨나오는 신비로운 분위기는 기본. 자칭 타칭 불소광팽 정준영의 마음까지 확 사로잡은 주술사의 핵심 스킬은? 주술사의 핵심 스킬은 주술사가 가지고 있는 강탈이라는 무공이 있는데 이 강탈 무공을 통해서 적에게서 영혼을 흡수하면 시전 행동하는 동안 다른 공격을 할 수 있게끔 확장됩니다. 주술사 핵심 스킬 그 두 번째 마령 소환. 소환된 마령은 전투 시 함께 싸울 수 있으며 마령의 생명력을 소모하여 파티원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 왜곡진을 펼쳐 파티원들의 무공 쿨타임을 초기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주술사 업데이트를 통해 불속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의 직업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전투 감각을 맛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술사의 전투가 저희 블레이드 앤 소울의 새로운 전투를 확장시켜 나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면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소의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매김할 주술사.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걸까요?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12월 17일 주술사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영을 쏙 빼닮은 블레이드 앤 소울의 신규 캐릭터 주술사.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도 도타2, 로스트 사가, 영웅포 카카오 역시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먼저 정통 AOS 게임 도타2에는 아군을 돕는 마법 속성의 서포터 예지자가 추가됐습니다. 예지자의 등장으로 도타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여 개가 넘는 용병이 존재하는 로스트 사가 역시 이번 겨울을 맞아 130번째 용병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장난꾸러기 유령 신사 잭 오랜턴이 그 주인공입니다. 트릭 오어 트릭, 할로윈 워크, 호박 던지기, 마지막 랜턴 라이트까지 재기발랄한 스킬로 중무장했다는데요. 로스트 사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용병 잭 오랜턴이 과연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플레이스토어 인기 1위를 달성했던 모바일 RPG의 선두주자 영웅포 카카오가 첫 번째 신규 영웅 제갈량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영웅포 카카오의 첫 번째 신규 영웅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던 제갈량. 던전 플레이에 최적화된 스킬로 유저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신규 캐릭터가 등장한 게임계.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업데이트 역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유저들을 위한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본능을 자극하는 섹시 스타의 전유물이었던 게임 광고 모델. 뭐 하고 싶어? 뭘 기대한 거야? 최근에는 잘 나가는 남자 스타들이 게임 광고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세남 총출동! 게임 광고를 장악한 화제 남자 모델들! 재기발랄한 컨셉트의 이 광고 속 주인공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한 남자 강남입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뉴 타입 아이돌로 떠오른 독거남 강남. 그가 게임 모델로 변신했다?
깜짝이야. 특유의 어눌한 발음과 엉뚱한 행동으로 시종일관 현장 분위기를 이끈 강남. 이쁘세요. 얼굴 보고 뽑죠. 그렇다면 그가 모델로 나선 이 게임의 정체는? 강남 소울 액션 RPG 소울 마스터. 명불허전. 한글 파괴자 강남. 소울마스터가 어떤 게임인지 이거 알고는 있는 걸까요? 진짜 귀여운 배틀 캠스타이들이 많아요. 귀여운 애들이랑 같이 싸우는데 계속 하고 싶은 게임이었어요. 아기자기한 그래픽이 돋보이는 바로 이 게임. 게임 내 소환물인 소울을 부대에 편성하여 대규모 전투를 펼치는 액션 RPG 게임 소울마스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해보세요. 강한 소울. 강남과 함께한 소울마스터의 광고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소울마스터 파이팅! 그리고 강남보다 더 안타까운 발음의 소유자가 게임 광고 모델로 나섰다는데 뭐야? 내가 피파 올렸을 그렇게 잘하냐? 이의 상징 홍진호. 그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2위의 서름을 피터지게 토로했었죠. 2등처럼 챙겨가지고 해. 이번 피파 온라인 3 월드 레전드 광고를 통해 2등 이미지와의 결별을 선언한 홍진호. 콩콩해. 만년 2위의 역세. 그렇다면 피파 온라인 3 월드 레전드 업데이트에서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끝나고 PC방으로 따라와! 펠레, 네드베드, 말디니 등 월드 레전드로 손꼽히는 11명의 선수가 추가된 월드 레전드 업데이트. 그 명성에 걸맞는 스탯으로 피파판을 뒤흔들고 있다는데요. 대표적으로 월드 레전드 펠레는 기존 최고의 공격수였던 월드 베스트 호날두보다 월등히 높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 레전드 업데이트와 함께 전설로 등극한 홍진호.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를 긴장하게 만든 남자가 있었으니 매력적인 초콜릿 볶음 뽐내며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섹시남이 게임 광고에 떴다. 코믹 이미지 한껏 살린 김대성이 떴다. 그럼 한 잔 주세요. 맥주 주세요. 특유의 유행어로 대중을 빵빵 터뜨리며 쿠키를 부탁해 광고 모델로 재탄생한 김대성. 빨래판 복근에 달걀 세례를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러라고 만든 복근이 아닐 터인디. 쿠키 주세요. 계란 주세요. 파스텔톤 그래픽이 따뜻하고 편안한 감성을 자극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쿠키를 부탁해. 야성미 넘치는 복근과 특유의 코믹함으로 즐거움을 선사한 개그맨 김대성의 쿠키를 부탁해. 잘 부탁해요. 대세남들의 다양한 매력으로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게임 광고들. 게임을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도 기발한 광고 기대할게요. 리니지, 메이플 스토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친숙한 이 게임들의 공통점은 바로 10년 이상 사랑받는 장수 게임이라는 사실. 이러한 대작들 사이 묵묵히 자리를 지킨 게임이 있었으니 2년 정도 13살 때부터 했거든요. 11년째 즐기고 있습니다. 와우!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MMORPG 다크에덴. 저희 다크헤드는 지금 13년 된 되게 장수 게임으로 PK가 강조된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게임을 즐겨온 유저들을 대상으로 유저 간담회를 마련. 최근 업데이트 소식을 공개했는데요. 4년도 12월에 업데이트될 내용 중에서는 길드 시스템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싶고요. 길드 전용 스킬, 길드 아카데미 추가로 커뮤니티적 요소를 강조하고 기존의 펫을 카드 시스템으로 변경해 직관성을 부여했는데요. 이러한 변화 중 다크헤덴 유저들이 가장 반기는 건 바로 새 종족 간의 PVP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역시 MMORPG의 꽃 PVP. 업데이트 이후 좀 더 강화된 아이템 옵션으로 더욱 화끈한 PVP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저희가 그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PVP 관련된 내용들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내년에도 업데이트는 쭉 이어진다는데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과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아이템도 받고 경품도 받고 우리 유저들 완전 신났다.
저희 게임 이렇게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게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좋은 게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년은 더 가야죠. 꾸준히 소통하고 열심히 귀 기울이는 MMORPG의 뿌리 깊은 역사 다크 에덴. 앞으로도 쭉 장사하세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에 페이커, 메라, 와치, 이영호, 송병구 등 150여 명의 프로게이머들이 한자리에. 이들이 모두 모인 이유는 오늘 이 자리는 프로게이머 소양 교육을 받으러 왔고요. 그 e스포츠도 스포츠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수들도 선수로서 갖춰야 될 소양들이 있고 선수들의 앞으로 이제 진로 문제라든지 또 선수로서 임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이분의 등장으로 선수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는 상황. 목소리가 되게 좀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멋있으시고 재밌으시고 베테랑 포스 진짜 좋아요. 야구 맨날 봐서. 교육장을 찾은 특별 손님.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레전드 허구현 해설위원. 프로란 게 어떤 거고 프로 선수라는 거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또 미래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역시 e스포츠가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음을 인정하며 프로게이머가 가져야 할 스포츠맨십을 강조했는데요. 물론 뭐 두뇌나 센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미래에 대한 투자, 또 자기 관리, 이미지 관리, 젊은 선수들에게 저는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는 선수들을 위한 자산관리법 강연이 이어졌고, 반가운 얼굴 남정석 기자도 함께 e스포츠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잘하는 게이머가 아니라 스포츠 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e스포츠가 하나의 스포츠로 거듭나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 e스포츠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어떠한 컨텐츠를 만드냐에 따라서 더욱더 커지면서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스포츠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소양 교육을 통해 선수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랄게요. 바나나의 게임 뉴스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한 연예인들의 게임계 진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타 마케팅은 뭐 게임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래도 뭐 새롭게 알리는 데 대해서는 그 스타의 이미지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홍진호 선수, 이제 선수가 아니죠. 방송인이죠. 네네. 지금 최근에 뭐 피파 온라인 3 광고 때문에 지금 피파 온라인 3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보면 뭐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게임을 즐기는 층이 어린 남자 층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섹시한 여성 모델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친근함과 개성, 그 게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강조된 모델들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유저들과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들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핫한 연예인을 대동한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 소식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각 게임마다 새로 나오는 캐릭터들은 유난히 강력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뭐 이번 롤에서 순차적으로 나르, 아지르, 칼리스타 그리고 이번에 123번째 신챔프인 렉사이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OP 캐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오버파워.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나온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확 띄어야 되고 사실은 유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라이엇 게임즈에서 얘기를 할 때도 그 롤에서 처음 챔피언이 나왔을 때 갑자기 매출이 확 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뭐 전반적으로 능력치가 하향 발식이 되긴 하겠지만 그 처음에 또 많은 유저들이 또 즐겨야 되고 또 눈길도 끌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그 능력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불소 주술사도 능력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니까 한번 주목해봐야만 할 만합니다. 네, 광고 캐릭터 업데이트 등 온라인 게임계의 풍성한 소식 함께 하셨는데요. 잠깐 콘솔 게임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초이스에서 아주 특별한 게임을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G초이스 함께 하시죠.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G초이스의 오성균.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서 사실 저번 주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재밌는 게임을 소개시켜드리지 않으면은 약간 그 시청자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저번에는 PS로만 게임이 가능한 어떤 그런 독점작을 소개해드렸다면 모든 플랫폼, PC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거도 가능하고 소니 거도 가능한 국내 정식 발매된 기기로 다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바로 그 작품 소개해 주시죠. NBA 2K15 한글로. NBA 2K15 그렇습니다. 아, 이거만 바로 나오잖아요. 2K15 그렇습니다. 오늘의 G 초이스 겨울 스포츠의 꽃 농구 시즌에 맞춰 돌아온 현존 최강의 농구 시뮬레이션 게임 NBA 2K15. 자, 오늘 저희가 NBA 2K15를 준비를 했는데 농구 게임의 어떤 양대 산맥으로서의 어떤 한 축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네. 예전에는 그 2K가 나오기 전까지는 NBA 그 라이브가 거의 이제 원톱이었어요. 그렇죠. 농구 게임하면 그 NBA. 그래서 이제 쭉 있었는데 2K가 후발주자로 치면서 약간 EA가 안주하고 있었으면은 이제 2K가 좀 더 이런저런 다른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하면서 역전을 해서 지금 거의 넘사벽이죠. 2K가 NBA 그 라이브는 거의 2K랑 비교하면은 천지도 안 돼요. 지금 요즘 들어서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현재는 짝다리인 그런 상황이에요. 아, 짝다리라기보다는 거의 외발인가요? 뭐 그런 느낌이죠. 아, 외발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왜 이걸 골랐느냐. 지금은 농구의 계절입니다. 저희 또 이제 30대 요 세대는 농구 대잔치 그때. 박지영 과부가 눈치를 챘어요. 네. 이지성 슛. 지원. 마지막 승리. 아. 슬램덩크. 너를 좋아한다고 외치고 싶어. 아, 기가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딱 치는 거 있잖아요. 명장면. 이거 뭐야 이거? 안 맞아. 아, 진짜. 안 맞아요 우리는. 8, 90년대를 강타했던 농구 열풍. 그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 만화가 제작되었고 농구 게임 역시 등장해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수많은 농구 게임들 중 NBA 2K15를 선택한 이유는 이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봐야 된다. 아, 이런 게 있다면 뭐를 좀 찍어볼 수 있을까요? 스포츠 게임의 네. 생명이기도 한데 최신 로스터. 아, 로스터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이죠. 혹시 저 르브론 제임스라고 아십니까? 아, 들어는 봤어요. 예. You can see that one coming a mile. 클리브랜드라는 팀에 있다가 마이애미 히트로 옮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포스터를 불태우고 그런데 FA를 신청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케빈 러브라는 훌륭한 파워포워드를 데리고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로스터가 현재 2K15에 적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참여 아티스트나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전 작품에 제가 그 다프트 펑크의 럭키를 이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요? 한 번만 더. 그 음악을 처음 들은 게 제가 2K14에 처음 들었어요. 아, 이거 음악 좋다. 네. 아, 이거 겁나 유명한 그룹이더라고요. 다프트 펑크. 예. 가면 쓰고. 예, 그 하이바. 네. 아, 그리고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15만을 위해서 새로 도입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아까우니까. 아, 이게 사실 코어한 거거든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아마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한 명의 선수를 키워가는 마이 커리어를 비롯해 구단주가 되는 마이 GM, 유저들과 함께 즐기는 파크 모드까지 다양한 게임 모드가 있는 NBA 2K15. 하지만 이 모두 전작에 다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BA 2K15에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 이번 주에 가장
특징은 우리 차세대 콘솔에서는 그렇죠. 페이스 스캐닝 시스템이 있어요. 아, 얼굴 인식 기능. 커스터마이징하면 복잡합니다. 아, 그럼요. 뭐 눈썹 만들어야 되고 콧대 높여야 되고 콧구멍 만들고 막 피부톤 만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페이스 스캐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쫙 해서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 얼굴이. 내 얼굴. 그리고 그 얼굴 그대로 온라인으로 출동. 이 얼굴로요? 그렇죠. 이 얼굴로 세계 진출하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그러면 저희가 저희 얼굴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당연히 지금 당장. 아, 괜찮습니다. Right now. 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허완우 게임 연출이 NBA 진출하는 어떤 그 모습을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눌러서 이제 어휴, 이런 학원이 식으로 뚱뚱하네요. 입술이 눈보다 커요. 이런 식으로 막 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네. 필요가 없다. 스캔 유어 페이스. 아, 이 기능이 추가가 된 거죠. 네 얼굴을 스캔하겠다. 이걸로. 그러면 이제 밝은 곳에서 네. 카메라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저기다가 이제 얼굴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얼굴 넣어요. 얼굴 넣어. 가운데다가. 얼굴을 넣으라고. 아니, 넣으라는 게 아니라 네모에 얼굴을 넣으라고요. 그렇지. 잘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스캐닝 프로그레스. 기대됩니다. 과연 허완욱의 NBA 진출기. 과연 어떤 얼굴로 진출할 것인가? 이거 읽는데 좀 오래 걸리죠? PS 기기가 평소 때 보던 일반적인 얼굴은 아니었다 이 얘기거든요. 로딩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영상을 있어요. 봤을 때는 네. 이제 뎁스라고 하죠.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요걸 또 이제 제가 딱 얼굴 스캔이 완료가 됐는데 코가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리고 목이 두껍네요. 일단 여기서는요. 얼굴이 점점 더 형체가 이상해집니다. 얼굴이 와 나오고 있어요. 페이스 스캐닝 시스템이 얼굴 인식 기능. 쫙 해서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저기다가 이제 얼굴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얼굴 넣어. 가운데다가. 기대됩니다. 과연 허완욱의 NBA 진출기. 코가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리고 목이 두껍네요. 일단 여기서는요. 얼굴이 와 나오고 있어요. 네, 안 보고 있어요. 흔들어 봐봐, 흔들어. 이게 머리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헤어스타일도 스캔이 됐네. 눈가 좀 눈이. 2K15를 소개시켜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패션 스캔 기능을 이용을 하는 건데 정말 애정이 가시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부터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사실 가능한 부분이 좀 더 있긴 있어요. 어느 위치를 좀 더 집어넣고 빼고 뭐 색깔의 변화라든가. 옛날에보다 훨씬 이제 편해진 건데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 얼굴 장난미가 떨어지지. 야, 이게 코네지 이게.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걸로 가죠. 흑완욱. 흑완욱으로 가죠. 그리고 제가 또 헤어만 좀 헤어는 제가 좀 해야 돼요. 나쁘지 않아요? 방금 이거? 그나마 괜찮은 거 찾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일단.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약간 김정은 스타일이에요. 이 이제 마이 플레이어를 가지고 이 캐릭터로 느바 진출을. 네모의 얼굴. NBA 2K 시리즈 최초 3D 얼굴 스캐너 기능 도입. 내 얼굴을 가진 캐릭터를 게임 속에 등장시켜 NBA로 진출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유저들과 함께 길거리 농구도 즐길 수 있어 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플레이하게 만드는 NBA 2K15만의 스캐닝 시스템. 여러분도 스캐닝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플레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이 커리어 모드까지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게임 안에서 어떻게 플레이가 진행이 되는지를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허완욱 게임 연출 그 캐릭터로 하는 건 아니고요. 허완욱 게임 연출과 제가 1대 대결을 펼쳐서 저희가 이번에는 농구도 역시나 농구 대기 아니겠습니까? 내기 농구 한번 하시죠. 뭘로 하시겠어요? 전스텝 커피 속에 어떻습니까? 좋았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피를 놓고 NBA 2K15 버전을 이용해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직 NBA 2K15는 끝나지 않았다. 부드러운 움직임과 디테일한 표현으로 완전 리얼한 플레이를 자랑하는 NBA 2K15 오성균, 허완욱이 보여줄 치열한 플레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콘솔 농구 게임이라고 하면 NBA 라이브도 어깨를 나란히 했었잖아요.
예전에 축구 게임 하면 미니 시리즈와 네. 그리고 피파 시리즈 양분됐었습니다. 농구 게임도 좀 최근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라이브 시리즈가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네. 2K 시리즈랑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 24부터는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게임을 갖다가 좀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NBA 라이브 시리즈는 현재 국내에 발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못 해봤는데 네. 이게 동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두 게임을 비교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잘 보니까 모델링이나 그래픽에서는 2K가 월등히 앞서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앞에서 네. 말씀하셨지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14 시리즈랑 15 시리즈랑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아쉽게 좀 지적을 하고 싶네요. 네,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죠. 페이스 스캐닝이라는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게임을 좀 더 특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네. 후반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사실 콘솔 게임의 진화가 어디까지 일어나는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페이스 스캐닝이잖아요. 자기 얼굴을 딱 몰입을 해갖고 딱 떠갖고서 직접 캐릭터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 재밌을 것 같고 또 그 캐릭터를 가지고서 또 직접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봤을 때는 몰입감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스포츠 게임하면 남자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크게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페이스 스캐닝을 통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돼서 굉장히 치열한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에 G초이스 두 사람의 대결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G테스터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양한 이슈를 한눈에 게임 플러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요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하스스톤 그리고 와우 확장팩까지 B사의 대표 게임들의 이슈몰이가 눈에 굉장히 띄는데요. 미국에서 열린 블리즈컨 이후에 어떻게 보면 블리자드 게임의 어떤 총 공세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특히나 와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확장팩을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네. 20위권 밖에 있다가 지금 10위권 안으로 들어와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또 히어로즈 오브 스톰 같은 경우는 지금 21일까지 알파 테스트 초대 이벤트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스톤 같은 경우는 12월 10일 날 첫 확장팩인 고블린 대 놈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새롭게 또 카드가 120장이 추가가 됐고요. 어쨌든 가장 핫한 소식 중에 하나는 사실 이때까지는 이제 아이패드용으로만 주로 나왔었는데 네네. 이제 내년 초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온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핫한 이슈고 제가 하스톤 정말 좋아하는 게임인데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10년 역사를 자랑하는 와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확장팩인 드레노어의 전쟁 문주도 화제를 몰고 있는데요. 그래서 G테스터가 확장팩 평가를 해봤다고 합니다. 특별 초대 손님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G테스터 함께 만나보시죠. G테스터! 오늘의 게임은 오랜만에 한마음으로 4인방 모두가 강력 추천한 11월 20일 따끈따끈하게 돌아온 와우! 5번째 확장팩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 100레벨로 껑충 뛴 최고 레벨 단계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전투 시스템들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주둔지 그리고 새롭게 개선된 아름다운 영상 캐릭터 모델링까지 압도적인 감동을 느껴볼 수 있는 이번 확장팩 와우! 5번째 확장팩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 바나나의 게임 평가 프로그램 G테스터 오늘의 평가 게임은 이분이 등장하시면서 어떤 게임인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와우저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이분. 안녕하세요. 네, 데저트 이글 이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때 와우! 아지샤라 서버 채팅창을 외쳐 2로 도배하게 만든 장본인 와우계의 살아있는 전설 데저트 이글 이상길이 G테스터에 떴다. 기존의 와우저분들이 복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진짜 워크래프트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의 이제 또 간판 코너, 수다? 오늘의 와우에는 또 굉장히 또 슬픈 전설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가 또 도대체 무슨 슬픈 전설인가요? 취재를 할 때마다 매번 확장팩 컨셉이 명확했습니다. 불타는 성전 때는 이제 포드 유저들 사람다운 게 낫다. 사람다운 이제 그런 캐릭터 치면서 양 밸런스를 맞추고 리치왕의 분노 때는 이제 좀 워크래프트 3의 이야기를 좀 완결시키겠다는 이런 좀 컨셉이 있었고 되게 이질적이었던 거는 역시 판다리아였어요. 판다리아. 와우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는 유저들도 되게 오래된 유저들이고 신규 유저 유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우의 고정 매니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좀 캐주얼 게이머라고 해도 와우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캐주얼한 블링블링한 캐릭터, 뭐 판다렌이라든가. 그리고 그때 그 노골적인 중화폰으로 맞아요. 중국 유저들, 그 대만 그러게요. 유저들 저는 노렸던 중국 시장에만 팔고 끝낼 건가 이런 생각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안 좋았어요.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이런 레나 씨 같은 분이 판다 좋아하고 좀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게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들어왔고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왔고 정작 기존에 그 와우를 하시던 분들은 나의 와우는 이렇지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 와우를 떠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좀 떠나간 이런 분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럼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번에 새로운 확장팩 그러니까 두근두근해. 두근두근한 드군입니다. 그럼 그렇지. 이번에 드레노 군주 스토리가 워크래프트 1, 2 요 사이거든요. 그렇죠. 블리자드가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워크 영웅 좋아하는 30대 초중반, 20대 후반 그 사람들한테 어필하자. 옛날 영웅 다 젊었을 때 리즈 시절 그냥 다 오자. 드렉타르 뭐 그냥 그로멜 다 나와.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이런 아저씨들은 돈도 많이 쓰거든. 그래서 저희 같은 아저씨들 이제 30대 넘어간 옛날 와우저들을 가리켜서 요즘에 와라버지라는 말. 할아버지. 와우하는 할아버지들. 와저씨도 아니고 이제 와라버지. 할아버지 3, 할아버지 4.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캐릭터가 17개 정도 돼요. 레벨을 90으로 맞춰주긴 했잖아요. 하나만 올려주고. 진짜. 4개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16마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걔들은 이제 봉인 된 거예요. 평생 그냥 물속에 담고 있는 채로 장아찌 같은 신세가 돼 있어요. 하나 정도는 그냥 90레벨부터 해보고 싶다라는 거지. 3개는 줘야 돼. 하나만 주면 정없어요. 과거의 향수를 일으켜서 떠나간 와라버지들을 리턴시키자. 이 전략이 맞아 떨어졌어요.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와우 전성기 때 유료 가입자 수가 1,500만 찍었던 것이 배격편 때부터 하향세를 그리다가 한 달에 때 60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두근두근 드레노의 전쟁군주 나오고 나서 1000만까지 복귀했다는 거예요. 400만이나. 그렇죠. MMORPG가 분명히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데 이 쇠락기에서 다시 이만큼이나 반등되는 경우는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이 효과가. 할아버지들이 복귀를 했다는 것은 드레노어의 전쟁군주가 그만큼 기대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우! 확장팩인 만큼 새로운 드레노어 월드가 떡하니 추가됐는데 판다리아 이후에 대대적으로 변화된 스토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단 이름부터가 드레노어의 전쟁군주예요. 드레노엄은 그냥 이제 워크의 옛날 고향이죠. 그래서 다크 포탈로 워크래프트 스토리를 보면은 포탈로 애들이 들어와서 그거랑 이제 그래서 워크래프트 1의 어떤 타이틀이 워크와 휴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워크랑 휴먼이랑 좋아하는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패키지 그림도 이제 오크랑 휴먼이랑 얼굴 반쪽씩 옆통수. 그렇죠. 옆통수로 대립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간 거예요. 멘트 준비했어. 굉장한 사람이다. 방송 와 잘하네. 국사교과서에서 배운 거 기억났어요. 우리 때는 없었어요. 우리 때는 여기서 세대 차이 느껴집니다 진짜. 그럼 당신은 봤어? 그런 말을? 저 얼마 전에 들었다고 그런 기본 상식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잘 알면은 드레노가 무슨 뜻이에요? 그것까진 모르죠. 드레노 뭘 배운 거예요? 드러누란 뜻이야. 재미없어. 사실 워크래프트 3 이전의 스토리는 유저들 입장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드레노의 전쟁군주는 난데없이 워크래프트 1하고 2 옛날 워크래프트 3도 아니야. 우려먹은 건 좋은데 너무 옛날 거 우려먹은 거 아닌가. 좀 너무 재료를 갖다 너무 옛날 좀 너무 묵힌 거 갖다 꺼낸 건 아닌가라는. 뭐든지도 맛있어. 지금 형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것들이 우려먹기, 추억팔이라고도 이제 폄하할 수 있지만 이게 저희 같은 와라버지들한테는 과거의 향수 때문에 복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이제 늙은 와라버지 말고도 요즘 10대의 젊은 유저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도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블리자드가
우리들한테나 그런 압도적인 네임밸류라든지 요즘 10대 친구들한테는 롤이 짱이야. 블리자드 들어는 봤는데 뭐 만드는 회사더라? 사실 이렇게 된다고.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스토리 여기서 한번 딱 언급해주면서 그 10대 친구들이 과거의 스토리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다 이거죠. 한번 언급해줬으니까 아 옛날에 그런 할아버지들이 있었구나. 저는 근데 90에서 100레벨을 레벨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게 뭐 대사도 나오고 영화처럼 이렇게 연출도 되고 약간 그래도 이제 레벨링 자유도가 좀 일방향적이긴 해요. 그래도 솔직히 아는 사람들이 너 와우 다시 왜 했어? 했을 때 먹어보니까 맛있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스토리 같은 거 정말 뭐 워크 말씀하신 대로 워크 1, 2 스토리가 조금 와닿지도 않고 워3 이전의 시대니까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 이거 레벨을 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하시면은 전 좀 이해도 잘 되고 그랬어요. 저도 몰랐던 것도 많았고. 너무 잘 녹여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말 가볍게 그냥 쭉쭉 빨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걸 요리한 그 스토리를 풀어낸 거는 되게 잘 풀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특히 맞아요. 이제 옛날에는 잘 시도 안 했던 시네마틱을 갖다 되게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워크래프트 시절부터 방대하고 디테일한 스토리를 빼놓을 수 없는 와우! 이번 확장팩에서는 어떻게 표현했길래 1위도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먼저 드레노의 전쟁 군주 오프닝 영상을 보며 그 스토리를 알아보자! 와우의 이제 8할 이상은 이제 뭐 시네마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과연 거기서 멋지다고 끝낼 것인지 와우 결제해야겠다 이 마음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아이고. 자, 이게 오크 타락의 시작이죠. 원래대로라면. 굴단이죠, 예, 굴단.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마시고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뒤틀어진 거죠. 그렇죠. 그 대가는 뭐냐? Everything. 굴단. 1, 2단이 이 굴단의 해골을 갖고 있다가 드랍을 하잖아요. 저 굴단의 해골을 먹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야, 이 몸에 좋은 거를 또 안 마시고. 안 먹으니까 이제 화났어. 굴단이. 원래 역사대로 하면 마셔가지고 이제 오크가 타락을 하는데 거부한 거죠 지금. 역사가 바뀌었어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만노로스가 빡쳤어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이게 평행우주라고 봐야 되나요? 그쵸, 평행우주. 패러럴 월드. 이 시점부터 이제 달라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판다리의 안개를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뭐라고 할까 감회가 또 남다르세요. 원래 판다리의 안개 나왔던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전병기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공성병기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과거의 적인 이제 만노로스를 갖다가 블리츠는 돌굴러 가요. 어이구 뜨거. 극딜이다 극딜. 자 여기서 어디야? 우와 빠세. 이것도 양단. 이 영상에서 정말 손님들이 반가워하는 이건 우리 운명이 아니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많은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가로 씨가 이제 나쁜 놈이죠.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걸. 오크피는 녹색이군요. 오크가 아니죠. 지금 핀로드. 전직리전 애들의 이제 피가 좀 저런 색이 많죠. 불타는 군단. 원래 오크가 녹색이 아닌데 저 피를 마시고 녹색으로 되고 이제 타락이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평행우주의 저 시점에서 꺾였다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확장팩, 새로운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겼다. 그렇죠. 뭐 일단 떡밥을 이제 과거까지 바꿨는데 뭐 뭔들 못 바꾸겠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게 스토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다 엎고 새로 한번 가보자. 다시 가. 어쨌든 예전의 그 향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그 숨겨져 왔던 잠시 쉬고 있었던 우리 와우저 여러분들의 뜨거운 혼을 갖다 이제 일으키면서 나의 와우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역사는 바뀐다라는 그 문구와 함께. 역사는 바뀐다. 기대감을 살려주기에는 충분했다. 그럼요. 라고 보여지네요. 와우, 역시 충분히 기대감 급상승시켜주는 이 영상. 그런데 고퀄리티 오프닝이 다가 아니다. 이전 그래픽보다 훨씬 발전한 무언가가 있다는데
컷신도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드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컷신, 그러니까 실제 게임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들인데 지금 사실 컷신이라 그러면 그거 자주 나오다 보면 처음에는 재밌지만 좀 지루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컷신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경하느라 지겹거든. 그렇지. 근데 이것을 리얼타임 컷신으로 구현을 해놓아갖고 실제로 옆에서는 NPC들이 스토리 진행시키고 있는 와중에도 나는 할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점프 뛰고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인벤 열고 인벤 정리하고 있을 수 있고 리얼타임 컷신으로 구현하면서 실제 플레이에서는 막힌다, 단절된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들은 다 전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효과적인 스토리 전달 방법이다. 이런 게 있고 또 기술적으로 어떤 말씀 드릴 수 있냐면 그 컷신을 실제 인플레이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보여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프리 렌더드 컷신이라고 해서 미리 렌더링을 해놓아서 그것을 마치 동영상 보여주게 되면은 실제로 유저가 볼 때는 계속 인플레이 리소스를 가지고 우리한테 뭐 볼거리를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상에서는 훨씬 더 적은 부하로서 그런 연출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화면에 보여지는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로딩이 되고 그렇죠. 다 형님, 작업이 끝난 왕똑똑이 보여요. 아 맞아요. 개발자잖아. 멋있어.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지나친 고사양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네요. 아 뭐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게임 중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컷신들로 스토리 전달력을 끌어올린 모습인데 컷신도 컷신이지만 와우의 오랜 유저 왈아버지들에겐 스토리를 즐길 만한 또 다른 요소가 존재한다고? 근데 저는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좀 세계관이라는 게 텍스트나 어떤 동영상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했던 그 경험들 가장 재밌었을 때의 경험이 다시 한번 이번에 반복되는 걸 느꼈거든요. 가장 와우가 인기 있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오리지널 아니면 불성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불타는 성전 업데이트 되고 나서 진짜 많은 유저들을 만났고 정말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주의 땅에서 넘어가는 저 땅에서 넘어가서 딱 가서 가는데 그게 뭔가 새로운 것 같으면서 옛날에 느꼈던 그 지역 라그란드도 나와 샤트라스도 나와 이런 순간 저는 그냥 스토리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랑 내 친구들이 만들었던 그 스토리를 겪었던 그 세상에 내가 다시 한번 돌아왔구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돋아나면서 옛날에 그 재미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오죠. 아 맞아요. 그때 그거를 했어. 예. 말씀하세요. 그거를 저 말씀하신 게 저 나그란드에서 그 저 뭐지 탈부크랑 뭐 갈래발크 와 갈래발크 그 손을 잡으면서 그때 들었던 음악, 그때 만났던 뭐 친구, 그때 만났던 여자, 그때 만났던 여자 다 나는 거야. 그때 여자. 다 오래 되는 거예요. 역시 추억 돋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세계는 유저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제맛. 그만큼 수많은 유저들의 와우 사랑이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랫동안 와우와 함께 걸어온 10년 역사. 이들에게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고? 참 와우가 대단하긴 대단한 게임이에요. 수많은 레전드들이 있었고 그렇죠. 게이머들이 그들이 이제 겪었던 온갖 스토리, 게임 스토리가 아니라 대소사시야. 대소사시죠. 대하 드라마라고. 블리자드가 만든 건 요만큼이고 유저들이 만든 게 훨씬 이만큼 유저가 만들어서 자생력을 갖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와우의 드라마라는 이야기를 드라마. 하면 예.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정말 수많은 드라마를 만드셨죠. 아이고 좀 뭔가 그 비하인드 하나 얘기를 해주세요. 와우를 하면서 요강을 놓고 했거든 방에다가. 네? 아 그게 데저트 그래요? 네, 전장할 때 대장군 찍으려고. 실제로 네. 그 공격대 돌다가 차마 지금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파티가 전멸하니까 그래서 신문지 깔면서 거기서 대변을 봤다는 전설이 있는데 신문지를 까셨어요? 실제 신문지가 아니라 요강이었군요. 근데 옥으로 된 예. 네, 이분은 요강이었고 저분이 신문지였어요. 신문지. 아니 이분 그냥 세네요 이거. 마트를 입은 채로 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괜찮고 뜨끈합니다. 그리고 이게 밑으로 흘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양말 속에 넣어서 이게 마치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돼요. 이게 밑으로 뜨끈하게 흘러내려갖고 이렇게 지금 마을을 하면서 이런 추억들이 지금 생각이 드시는군요. 내가 지금 화장실 가면 우리 공대는 정전하게 돼. 절대 갈 수 없고. 그 한간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누군가와의 용계요. 용계. 브레이크 도브. 드라케 도브. 이 길드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제가 이 분들한테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당한 사람 쪽이에요, 제가. 그거 아즈자라 아니었죠? 예? 아즈자라였어요? 그쵸. 울티마 온라인 때부터 당했어요. 아, 제가 울티마부터? 울티마 온라인 때 슈퍼스타님한테 한 7번 정도 죽고 이제 떨어뜨린 골드와 걔가 이렇게 용계예요. 그 네, 걔가 슈퍼스타님한테 백두 서버부터 백두 샤드지 뭐 아이랑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별의별 곳에서 참 많이 죽었습니다. 예. 아 진짜 이분들하고 얽히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리니지 2로 갔는데 리니지 2에서 이제 또 외자로 한 했죠. 번 네, 외자로. 또 한 번 썰렸고, 예 그리고 와우로 넘어왔죠. 그쵸 와우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엔 아지샤라 얼라이언스였습니다. 예. 영원히 고통받아. 내가 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따라다닌 거야. 당신을 따라간 거야. 아니 현계자가 대저설 아니 용계를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맞으려고. 아니야. 피하는 난쟁이야. 아지샤라 얼라이언스가 한때는 아지샤라 호드를 이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뭐 필드에서 이제 용계님을 봐도 제가 이기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용계님과 이제 이가 뜨더라고요. 이 거리면서 자기 거리면서 외쳐 이 하면서 떠가지고 호드인 거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라인에 이제 끼게 되었죠. 그럼 서버 용계 이긴 적 있어요? 뭐 이겼던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아마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절대. 그 용계 동영상은요 100번을 싸우고요 한 60번을 져요. 60번 이기면 그걸 또 짜집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즈샤라 호드의 데저트 이글과 용계의 이 길드가 해왔던 그런 롤플레잉이 우리는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즈로스라는 세계 안에서 악인의 롤플레잉을 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를 욕하지 마라. 호드인데. 왜 우린 다 게다가 호드 아니냐? 왜 다 착하게만 살아야 되느냐? 우린 역할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바로 진정한 RPG 아닌가, 진정한 RP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거 당해보는 사람은 진짜 짜증나요. 그렇지. 네. 계정 정지 일주일도 당해보고 3일도 당해보고 뭐 애들 끌고 다니고 마을 갔더니 GM이 갑자기 하우렌으로 2만 원 GM이 나와가지고 AT 필드를 막 깔아서 삐 그래서 오지마 하면서 그만해주세요. 와 멋있다. 대기자가 막 걸리고 서버가 터지게 만드니까 정말 저런 경험을 어떻게 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저는 심장이 약해서 못할 것 같아요. 또 연로하니까 손도 잘 안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번 확장팩에서도 또 그런 패턴으로 플레이를 하실 건지. 네,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늙었습니다. 저 와우랑 많은 걸 바꿨습니다. 학사경으로 4번이랑 바꿨고요. 네. 학업과 생업과 뭐 여자 뭐 이제 여자친구들도 옛날에 그 검은 날개 둥지에 네파리안이라고 시커먼 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잡으려고 계속 키보드 두들기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내가 중에 그 지팡이가 중에 그때 네파리안이 암흑불길 지팡이라고 당시 최강의 지팡이 줬는데 좀 누르고 있다가 지팡이? 중요하지. 지팡이가 중요해. 예, 끊었어. 실제로 지금 이 지팡이가 여자친구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아니 이거는 싫어합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불변의 진리죠. 7년 전에 실제로 그 유명한 이야기 그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지노스, 그 1, 2단이 주는 그 아지노스 쌍검을 먹기 위해서 그 친형 결혼식에 가지 않았던 그런 동생 이야기가 실제로 되고 있죠. 아니 내가 먹을 순서잖아요. 그렇지. 이게 레이드템은 우리 그때만 해도 순번제였잖아요. 전공. 자 이렇게 해서 딱 가서 이번엔 내가 먹을 차례야. 포인트 진짜 모아놨어요 열심히. 근데 친형 결혼식이야. 그러면 레이드를 가야죠. 그렇죠. 누구 결혼식이었다고? 친형. 친형은 또 결혼할 수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 못 먹으면 언제 먹을 줄 알고. 꼭 이번 주에 안 먹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형은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금 뭐 저희 더테스터 지금 오늘 와우 했던 형이니 와우 얘기하네. 와우 얘기하면 할 얘기가 아지노스 지금. 아니 우리 할아버지들을 너무 우린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지노스 하면은 1, 2단 하면 또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니 이게 딱 그 느낌이야. 저기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손재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저기 젊었을 때는 말이지. 왕년에 말이지. 뭐 그거 있죠? 그 아저씨가 요구사람 잡았다며? 베트남을 가가지고 뭐 어쩌고 딱 이 느낌이야 지금. 이걸 와보심이라고 해요. 와보심. 대대적인 에피소드가 속속들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와우가 오랜 역사 속에 대단한 게임인 것만큼은 좋아 인정! 이렇게 확장팩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옛 와우의 추억 속으로 빠져본 G테스터. 다음 주 드레노의 전쟁 군주의 핵심 컨텐츠, 나만의 요새를 건설할 수 있는 주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 다음에도 두근두근 기대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G테스터 와우 드레노의 전쟁군주 첫 번째 평가. 과거 추억이 참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게임계를 보면 아무래도 좀 복고풍 열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리니지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까지도 NC 소프트를 살려주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영화에도 좀 있어요. 요즘 보면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같은 거는 굉장히 옛날 그런 부분을 아버지 시대를 갖다 보여주시는 건데요. 네. 아마 이런 것도 뭐 문학의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확장팩이 그만큼 이제 휴면 유저들, 일명 왈아버지라고 불리는 기존 마니아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타이틀이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뭐 PC방을 가면 사실 예전에 보던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와우를 즐기는 유저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사실 서버가 좀 폭주하고 주말에는 또 대기열이 발생하는 정도 수준인데 사실 와우가 MMORPG에 또 새로운 역사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네 번째까지 판다리의 안개 때 뭐 많이 유저가 줄었지만 사실 이번에 드레노의 전쟁 모드는 그런 부분에서 또 기존 왈아버지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흡인력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블리자드가 이 와우의 10년을 정리하고 또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확장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데저트힐과 함께하는 와우 확장팩 평가, 그 두 번째 평가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플러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